네, 책 쓰기의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 쓰기의 자료 수집은 일단 자료라고 일컬어지는 거를 전부 다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해요. 그런데 책 쓰기에 있어서 자료 수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책입니다. 책은 이미 어떤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컨텐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게 기본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나 구글 검색을 해야 돼요. 유튜브나 구글 검색. 그 다음에 논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논문도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그 증명 자료가 필요한 그런 어떤 주제라면은 논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강의할 때도 반드시 논문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율성을 따진다면 영화나 드라마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효율성 따지면. 근데 이제 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확실히 도움 되고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영어 자료들도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세계 인구로 봤을 때 한국 쓰는 사람은 뭐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도 안 되죠, 지금. 전 세계 인구 대비로 봤을 때 0. 몇 프로잖아요. 대부분 고급 자료가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들은 외국 자료를 보는 것도 확실하게 도움된다. 또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 하느냐? 한국어 무시하느냐? 외국에서 책 나왔던 거 좋은 자료들 한국어로 번역 다 돼 있다. 번역 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일부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문화에 부응하는 것들만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한국 정서에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안 팔리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분들은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되는 분들은 미국과 이제 유럽 이런 데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렇죠.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고. 예. 세계화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다가 뭘 파는 게 좋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지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용도 그 정도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근무 좀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쓰고 있는데, 실제 이 책을 쓸 때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외국 자료를 터치하고, 그리고 외국 저자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뭐 오프라 윈프리한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쇼도 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야 지금이야 대통령이 됐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세계적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다 안 돼도 돼요. 뭐 기업가들 뭐 쭉 메일 보내는데 답 안 와도 돼. 그 중에 뭐 한두 명만 연락 와도 돼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뭐 쭉 연락 다 했어. 한 몇백 명 연락했어. 안 와도 돼. 한두 명만 와도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와 구글 검색 이게 베이스로 잡고 논문이랑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입니다. 신문기사도 도움 돼요. 신문기사 인터뷰도 도움 되고 전방위적으로 모으긴 모아야 돼요. 근데 핵심 베이스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이제 밑줄을 잘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다. 책은 적어도 수십 권을 봐야 됩니다. 수십 권을 봐야 되고 자료 수집만 우리가 적어도 2달, 석 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 쓰기 기간이 뭐 4개월에서 6개월인데 그 중에 한 3개월을 책 보는 거, 자료 수집하는 거 요것만 해야 돼요. 왜냐면 책 쓰기는 컨텐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텐츠 수집이 필수예요. 필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책을 쓰는 겁니다. 물론 단순 편집은 아니지. 왜? 내가 이걸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1권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2권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3권, 4권, 30권, 40권, 50권 다 이해를 했어. 하고 나서 이거를 다 융합을 해가지고 써야 되거든. 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소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에게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장을 선도할 만한 컨텐츠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책의 목차를 잡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책을 쓸 때 설명하는 글 있잖아요. 설명하는 글. 그것도 내 생각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수십 권의 책들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싹 다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내 생각대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다 참고하고 이걸 보고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쓰는 거다. 그러니까 거의 뭐 책쓰기는 자료의 힘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책쓰기는 뭐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고 밑줄 치는 것이고 메모하는 것이고 필기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조합을 하고 결합을 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내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쓰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